좋아요, 구독.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시장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제 빠진 이제 시장의 지수 코스피가 5.6%가 빠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요일인데 한 주간 7.2%가 좀 빠졌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굉장히 못 가고 있는데 다들 이유는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소식이었지만 그저께였나요? 우리나라에만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의 하루 거래 대금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을 앞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인이 미쳤죠. 일반적으로 업비트나 빗썸 사이트 들어가서 코인 검색하시면은 정말 어제까지 오늘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빠진 경우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가팔른 상승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코인의 주식 수는 한 14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400개 정도가 되고요. 몇몇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코인이 그러한데 19조 원이라는 자금이 하루 거래 대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종목은 140개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제 또 그중에서 또 메이저 종목들은 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증시 상장돼 있는 주식은요. 2,500개 가량 됩니다. 2,500개야 140개인데 140개의 거래 대금이 훨씬 많았어. 거기에다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환율의 움직임 자체도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간단한 그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코스피가요, 2010년 초부터 1,800포인트, 2,000포인트 안 됩니다. 1,800인데요. 좀 안 될 때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는 약 얼마가 올랐냐? 네. 좀 많이 오르면 40% 정도 올랐습니다. 40%, 50% 이렇게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가요. 적게 본다면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2010년 초부터 해서 약 코스피가 40, 50% 정도 올랐어요. 코스피가요. 한 15년 동안. 근데요. 나스닥은요. 2010년 포인트가 현재 우리나라 지수 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충 계산했을 때 9배 정도 올랐어요. 9배. 코스피가 15년 동안 이제 같이 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실화인가 싶죠? 실화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사실 모든 자금이 또 미국으로 쏠리는 것 같고, 그리고 2020년 정도 이후부터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유행이 됐던 게 뭐냐면 너도 나도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을 쉽게 모두가 접할 수 있게 오픈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만간 미국 시장은 시간의 거래 시간을 대폭 늘릴 겁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사 검색해 보세요. 한국 시간으로요. 12시부터 낮 12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 썸머 타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낮 2시, 그러니까 저희 점심 먹을 때 시간만 빼고는 풀타임으로 미국 시장은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전 세계 모든 자금을 다 그냥 흡수해 버리겠다. 약간 이런 좀 상황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정신없는데, 미국도 정신없는데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쳐진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2달 됐나? 한 달 좀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30에서 한 40%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최악인 경우 여러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은 한 15%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현실화될까에 대한 머릿속에는 좀 의문을 가지면서 마음적으로는 그래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때 금리가 미국에서 추구하는 금리는 2.5%에서 3%의 수준까지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 한 상반기나 3분기 정도까지의 계획을 잡고 미국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멈춰 있을 때인데 지금은 계속 금리를 야금야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나와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도 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가상화폐 시장은 그거대로 가고 있고 환율에 대한 부분에 관세에 대한 관세는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덜 리스크하긴 해요. 많이 좀 봐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IRA 법안 자체도 사실 크게 리스크로 보실 건 아니에요. 약간의 축소일 건데 진짜 큰 리스크는 저는 이거라 봐요. 다가올 리스크겠죠. 바로 중국 리스크예요.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때릴 예정입니다. 1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0%는 최소인 것 같고요. 그럼 중국의 내년 성장률 자체가 4%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현재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요. 중국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주변국에 다 퍼져나갑니다.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금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가상화폐에다가 중국 리스크에다가 환율에다가 그냥 막 복합적으로 좋을 게 없어져 버린 약간 그런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투세 해결하고 미 대선도 끝나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미국 뉴욕 증시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다우랑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런 그림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저기 중간에 다 끼어가지고 리스크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또 하나 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 우리나라가 2차 전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더 크게 와닿은 것도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고요. 2차 전지주들이 힘든 모습도 시총이 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IT가 좀 살아났어야 됐는데 삼성전자가 세상에 곧 4만 원대를 보게 생긴 거죠. 네, 자 삼성전자 차트가 좀 안 빠지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6만 원 이탈 자리면은 참 싸다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이걸 차트를 열어보니 깨져버린 차트가 나와서 사실 이번 주 초부터 해서 제가 낮방송 정템 방송에서 5만 원대 초반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이게 바로 그냥 꽂아버리는데 지수 하나 그림 그려드릴게요. 놀라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한번 우리 상담을 이어가 볼게요. 제가 라인을 하나 그을 겁니다. 1998년부터 라인을 그을 거고요. 이렇게 라인은 형성이 좀 됩니다. 자, 보시면 돼요. 1998년은 여러분 뭐가 있었죠? IMF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은 뭐예요?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꼭다기 여기 뭐였었죠? 여기는? 요때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증시 차트에서 1998년도부터 제가 라인을 그어놓은 건데 요 꼬다리 하단 자리까지 찍어 내려올 때마다 나름의 이런 대형 리스크가 있었던 그런 조금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악인 경우를 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하단 자리까지 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갭 자체가 여기가 2000포인트 밑으로 하회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딱 집어서 2000포인트가 아니라 약 여기 정도? 약간 조금 러프하게 조금만 공간을 열고 보자면은 많게는 1800포인트까지나 아니면은 1900포인트 약간 이런 정도의 흐름까지 요 2000에서 1800 사이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우선 있으니까 열어두고 좀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사실 이 차트는 보였지만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많은데 이걸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2022년 하단부터 해서 라인을 주봉 라인을 생각해보면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요게 이제 한 2년 정도의 주봉 상황이 바닥 라인이에요. 근데 이 라인 자체를 사실 지켜왔어요. 그간에 지금까지 4번을 지켰어요. 이것도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때부터 지켰던 자리예요. 근데 이게 오늘 약간의나마 이탈 그림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추가적으로 흐름상으로 좀만 더 내려가 버리면은 추세가 완전 이탈해 버리는 또 단기적인 패턴 자체가 나와요, 차트에서.
머리 쥐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여기까지 이게 열리게 되는 건가 고민이 되는 거죠. 많이들 이제 차트 분석을 하실 건데 제가 차트에서 자주 얘기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요거 말씀 많이 드리죠. 차트가 한번 크게 반등 나올 때 내려올 때 전에 고점 부분의 이탈 자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일봉상도 그렇고 분봉상도 그렇고 항상 심리적 저항세 피봇 자리가 되는데 여기 자리가 이제 지켜냈었지만은 다시 이탈이 나왔는데 여기 또 이탈 또 나오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게 뭐냐? 전저점, 이 자리들을 얘기할 거예요. 바로 전저점 2023년, 그다음 22년 저점 자리. 이 자리를 들어서 뭐 2,300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다음 자리는 2,100포인트대다. 그다음 자리는 또 얼마가 나옵니까? 1,900포인트대가 또 맞아 떨어지기도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건데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이 정도 상황과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트럼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나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항상 많이 얘기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얘기를 많이 드리죠. 사람 몰리면서 사고 난다고. 이거는 세상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죠? 뭐 안쓰러운 얘기지만 뭐 이태원 얘기도 그랬었고 사람이 모이면 사고가 나요. 이게 이전에 가상화폐가 예전에 8천만 원대 갈 때도 그랬어요. 수년 전에. 그리고 나서 빠졌었는데 지금은 근데 아직은 초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의 딱 시작되는 시간, 임기 시작이 언제예요? 1월 20일인가 그렇죠? 그때까지는 아직 시장에 대한 여유는 있어.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좀 가상화폐 불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서 국내 증시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참 답답한 건 뭐냐면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하기 참 좋은 그런 항상 시장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완전 철저하게 소외를 좀 받았어요. 특히나 이제 중심점에 있는 삼성전자의 이런 외인들의 매도세 자체. 외인이 오늘 1,400만 주, 어제 800만 주, 월요일 날 970만 주대 이렇게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냥 버렸다는 거. 그리고 증시 안정 자금으로 뭐 38조 뭐 이런 거 대기하고 우리나라 하잖아요. 예,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현재 공매도가 안 돼요. 공매도가 만약에 되고 있던 시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와,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인데 이겁니다. 네. 제가 일전에 또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주식을 하실 바에 엔비디아 사시고 삼성전자 하지 마시고 엔비디아를 사신다거나 테슬라를 사시던가 애플을 사시거나 미국 지수 ETF 투자해서 이 얘기를 제가 그간에 좀 몇 번씩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하기 진짜 너무 힘든 시장인데 이게 돌려 세워야 될 포인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뭔가 있나요? 주식 빠지는 거 또 하나가 있죠. 대출. 네. 대출 규제. 그렇죠? 서울시 경매 건수가 가장 최근에 많다고 합니다. 영끌에 사셨던 분들의 대출을 계속 옥죄다 보니까 완전 자금난도 꼬이고 네. 주식시장이라도 좀 올라가 있으면은 이거라도 정리해서 뭐 할 건데 그것도 안 돼. 대출도 안 돼. 좀 잠실 쪽에 대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던데 대출을 너무 옥죄다 보니까 뭐 대출 규모 자체가 은행들마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서 돈을 구하려고 난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주식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뭐 합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몰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더욱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외면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그래도 항상 그래요.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행동주의 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들은 뭐 합니까? IMF 때도 그랬잖아요. 바닥에서 신나게 사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을 들이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은 상장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뭐 대규모의 다수적 매입 이슈가 요즘 생기고 있긴 한데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 대책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 따른 지수의 하락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건지 봐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그래도 계속 디커플링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저평가 이슈가 있고 항상 그랬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PBR 0.8배 수준이면은 싸다 그러고 반등이 나왔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PBR은요 0.8, 0.85 정도 사이일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아마 내일은 반등이 있을 거예요. 환율 부분이 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은 한숨 돌리시고 금요일장 한번 체크했다가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